자, 다 마무리 되셨죠? 앞으로 쭉 전달해 주시고. 보자. 우리 책은 어디지? 257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257페이지. 뒤에 좀 받아줘. 방금 우리한테 은결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3월 아마 첫째 주나 둘째, 내가 계획한 걸로는 둘째 주 전에 끝나야 되는데 하여튼 둘째 주까지 이 책을 끝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겨울방학에 근 5개년 3학년 수준에서 출제됐던 모든 모의고사는 다 풀어본 게 돼. 모든 문제는. 물론 도표는 안 풀었지. 도표나 안내문 같은 거 빼고 주요 문항들은 다 풀어본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시간 안 재고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선 이렇게 못 푼단 말이야, 당연히. 그래서 실전 연습하는 차원에서 2학년 문제를 회차별로 구성해서 예컨대 9월 모의고사 통째로, 그러니까 시간 몇 분 재고 풀어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해설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다가 3월 26일에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본 당일, 우리는 화목토반이니까 그 다음날 목요일부터 내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내신 들어갈 때 A반이랑 B반이 아마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당연히 A가 아무래도 진도도 더 빠르고 과제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거나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3월 초에 반 이동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 그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반은 어쨌든 이 반이 없어지는 않거든. 여기는 어쨌든 월수금 1교시랑 똑같이 맞출 거란 말이야. 근데 월수금 1교시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끼기에 좀 체감상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제나 이런 양들이. 고민해 보시고 알려주면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257페이지 7번을 좀 볼 건데요. 7번 같이 풀었지, 우리 이거. 7번 풀었죠. 우리 8번부터 할 차례지. 이제 8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8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는 단절의 근거가 안 보여. 내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지금 삽입 문제 절대로 위에부터 읽지 말라고 했죠. 85%의 문제는 여기부터 읽으면 단절이 보여. 그럼 15%의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잖아. 그 15%는 이걸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끝까지 읽고 나서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확률적으로 어디다 베팅하는 게 맞아? 그러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85%에 듣는다고 베팅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일단 읽고 단절의 근거가 없었을 때 한해서 위로 돌아가서 자리를 찾아보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정석적인 풀이가, 우리 입장에서 정석적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접근해보자. Our behavior can be modified externally. 자, 우리의 행동은 외부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에 의해서. 자, 뭐가 없이도 without there being strong personal motivation. 자, 뭐가 없음에도,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없어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수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verything from our supermarket shopping and online browsing choices.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대한 예시냐면 how our actions are shaped without 뭐 없이 conscious choice, 의식적인 선택 또는 동기부여 없이, 즉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사례다. 주어진 문장 두 개는 같은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예시가 되겠지, 단순히. 자, 그러나 when processes police us but fail to truly influence us. 이런 과정들이 police, 지금 동사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통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를 통제하지만 그러나 fail to truly influence us. 우리에게 진정하게 영향을 못 미친다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personal motivation X가 얘랑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말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말 내 내면의 모습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죠, 계속. 자, 그 상황에서는 we do not continue with the behavior. 우린 그런 행동을 계속하지 않아요. After the processes are removed. 이런 과정이 없어진 후에, 즉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극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원래 행동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고. 같은 말이지. 자, 이것은 passive engagement, 수동적이다.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죠? 내용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거잖아. 내가 바뀐 게 아니고 수동적인 얘기야. Rather than ownership, 소유보다는. 그럼 같은 말인 것 같아. 더 나은 방법은 얘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동기부여되는 얘기를 할 것 같아. 위에까지는 지금 동기부여 없이, 여기까지는 동기부여가 없이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는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뭐인 것처럼 보여? 여기부터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외관상. 자, 문제는 이게 아니라고, 끝에 가면.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더 나은 방법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뭐냐면 is by having friends, 친구를 둠으로써 그렇다. 어떤 친구야? Who encourage us,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 이게 마치 우리를 동기부여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외부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격려하는, 나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친구인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렇게 해석이 돼, 당연히. You may not be sold on going vegan. 자, 너는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에 설득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give veganism a try.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1년의 시작에. 왜? Some of your friends, 네 친구 중에 일부가 suggest you do it together. 같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내면의 동기 변화가 있을까? 마치 글이 지금 나와 있는 내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읽었을 때 이거 100% 동기부여처럼 보였을걸? 아마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resonance. 이게 공명이라는 뜻이고 공감이야. 공감. 공감이란 말이야. 자,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부적 동기부여를 변화로 연결하도록 도와주고, 뭐 되는 것보다 being pushed from the outside, 밖에서 밀어붙여지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지금 끊어진 지점이 안 보이는 거야. 앞에서 동기부여 없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나은 방법은 친구가 동기부여를 하면 조금 더 낫대. 마치 친구가 외부적 자극을 하면 그게 동기부여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놓고 나서 글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단절이 안 보이는 거지, 여기선. 근데 위에 올라가 보면 without the anchor of intrinsic motivation, however. 자, 그러나 내면 동기부여의 울림이 없이는 길에 있는 작은 이 범프, 작은 돌조차도 우리를 리셋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내 행동에 변화가 있던 게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진짜 동기부여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이건 나왔던 얘기인데, We may go back to eating meat. 우리는, 자 보세요, 단절의 근거가 여기 있다. 우리는 고기를 먹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언제? 2월에. 언제? When the social support has disappeared. 우리의 사회적 지지가 사라졌을 때. 저 문장을 이용해서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번엔. 그럼 어디 들어가겠어요, 여기? 봐봐. 고기를 먹는 걸로 돌아간대. 근데 우리 지금 고기 먹잖아, 다.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고기를 먹는 걸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지. 내가 고기를 먹는 걸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지금이랑 돌아가는 것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야지. 비거니즘을 내가 채식주의자 한번 해보다가 고기 먹는 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적어도 채식주의 얘기 다음에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근거, 2월이래. 채식주의 언제 한다 그랬어, 아까? 연초에 한다 그랬죠. 1월 1일에 같이 채식주의 하기로 해놓고 때려치고 2월에 고기 먹는 걸로 돌아간대요. 그럼 뭐 뒤에 있어야 돼? 연초에 채식주의 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뒤에 있어야지, 이 내용은. 그럼 어디야? 답은 5번밖에 없는 거예요. 4번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얘는 동기부여가 아니었어. 이거 아니야. 동기부여 아니었고요. 이것 또한 그냥 친구가 외부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다만 아예 생판 모르는 놈이 하는 것보단 친구가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내면의 동기부여가 없으면 아무리 친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하더라도 어차피 너는 안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 읽을 때는 마치 여기 레저넌스도 이것도 친구가 얘기하니까 공감했겠지라고 보이고요. better way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제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아니었고 여기서 글이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글이고 정답률이 34%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글이었고요. 맞춘 사람 있나 혹시 8번? 요 글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기 있는 February라는 단서, 그 다음 Going back to eating meat, 저 단서를 잘 활용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글이었습니다. 전형적인 15%에 해당되는 처음 읽었을 때 단절의 근거가 안 보이는 글이었죠.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9번은 조금 풀만합니다. 그래도 자, people involved in the conception. 자,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데 글이 어렵진 않은데 구문상 굉장히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간접의문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여기 문장이 하나 있거든. 어딘지 한번 보자. 자, people involved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s. 자,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로봇이냐면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안다. 사람들은 안다네.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neself from other entities in the environment. 내가 얘기한 간접의문 어순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이죠, 이제? 저 사각과로 간접의문 지금 잘못돼 있다? 간접의문 어순은 어떻게 돼? 의, 주, 동이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봐. How fundamental, 이게 뭐예요? 이게 의문사야. 내가 갑자기 동사가 나왔는데? The ability가 주어인 것 같고 왜 이럴까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잘못됐어. 근데 필자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사람이 약간 문법이 좀 약했을까?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주어가 말도 안 되게 길 때 이런 짓을 해요. 이 간접의문의 주어를 찾아봐. The ability, 어떤 ability to discriminate, 구분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누구로부터? 환경에 있는 다른 객체로부터 구분하는 능력까지가 주어인 거야. The ability부터 environment까지 전체가 주어라고. 이게 너무 길잖아. 너무 길 때 is를 뒤에다 갖다 놓으면 is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알아? 자기 자신을 환경에 있는 다른 요소로부터 구분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지를 안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Without such an ability, 그런 능력 없으면 no goal-oriented action, 그 어떠한 목표 지향적 행동 또한 would be possible,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 부정어 있으니까 impossible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제 자기 자신을 환경에 있는 다른 요소로부터 이렇게 구분한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imagine that you have to build a robot. 자, 네가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근데 어떤 로봇이냐면 able to search for blocks. 자, 블록을 찾을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근데 어떤 블록이야? Scattered in a room. 이 방에 확산되어 있는 이 블록을 찾아야 되는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들을 쌓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간단한 업무조차도 무엇을 요구할 거냐면 that 이하 your machine be able to, 이거 우리 아까 어법 특강 때 봤던 당위의 대절이죠. 그 아까 봤던 거 그대로지. require 주장, 요구, 명령, 제한에 관련된 동사. 그 다음에 기계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당위 진술이기 때문에 여기 should가 생략되고 be 들어온 거야. 이거 방금 봤던 그 내용이지. 자, 어쨌든 your machine b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stimulation, between A and B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A는 여기 있습니다. stimulation. 자, 자극 1. 근데 어떤 stimulation이냐? That originates from its own machinery.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자극과 두 번째, 이게 2번 자극이야. stimulation that originates from the blocks in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 있는 블록 사이에서, 블록으로부터 오는 자극 사이에서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이 얘기예요. 기계가 자기 자신이랑 환경적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컨대 이런 거다. 그 로봇이 이렇게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딱 맞았어. 팔이 딱 맞았다. 맞았을 때 이게 옆에 있는 블록에 부딪힌 건지 내 팔에 부딪힌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로봇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체로부터 부딪힌 자극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초나 큰 블록에 갖다 박아가지고 내가 외부적 자극이 지금 부딪힌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같은 말이죠.
Suppose that you equip your robot with an artificial eye and an artificial arm. 자, 네가 너의 로봇을 인공 눈과 인공 팔에 거기다 붙여놨다고 생각해봐라. To detect, grab, and pile the blocks.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너의 기계는 will have to have some built-in system. 자, 어떤 built-in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겁니다. Enabling it to discriminate. 또 나왔습니다. Between the detection. 자, 무슨 detection of a block. 블록의 발견과 detection of its own arm. 자기 팔의 발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거랑 여기 표시해 놓은 거랑 정확하게 같은 말이죠, 이게. 순서만 거꾸로 돼 있는 거지. 위에서는 내 몸으로부터 오는 자극이랑 블록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밑에서는 블록으로부터 오는 블록의 발견과 내 팔의 발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같은 말이잖아,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아직. 너의 로봇은 will engage in circular. 자, 너의 로봇은 갑자기 순환적인 행동을 할 거래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할 거래요. 근데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that will drive it away from the target or external goal. 외부적인 그리고 목표에서 멀어지게 한다. 즉 실패할 거다. 5번은 실패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글이 바뀌었죠. 갑자기 왜 실패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어진 문장 if not. 그렇지 않으면 자, 로봇은 might endlessly chase itself.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쫓아다닐 수도 있다. 자, 이런 말이다. 만약에 이 끝이 이게 내 팔 끝인지 블록인지 구분을 못하면 눈으로 보잖아? 구분 못하지? 이게 블록인 줄 알고 이렇게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팔 다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도는 거야, 로봇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저 if not은 뭐예요, 그러면? 이 4번, 3번, 2번, 1번 이 모든 문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네 자극이랑 외부 자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 구분이 안 되면 실패할 거다. 그 경우에 이렇게 된다. 5번이 단절의 근거가 되겠죠? 5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맞췄지? 이건 어려운 글 아니니까. 자, 10번 가보자.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To decide whether and how to intervene in ecosystem. Whether and how예요. 그러면 생태계에 개입해야 할지 안 해도 될지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매니저들은 일반적으로 need a reasonably clear idea. 상당히 명확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뭐에 대한? What future ecosystems will be like. 미래에 생태계가 어떨지 만약 그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일까? 내가 생태계에 개입하고 싶어. 여기에 어떤 변화를 이끌고 싶어. 그러면 나는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돼? 내가 안 건드렸을 때 얘가 30년 후에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내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개입하는 근거가 뭐예요? 30년 후에 얘가 조질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개입해 주는 거 아니겠어? 생태계에. 그러니까 적어도 내 개입이 없을 때 얘가 어떻게 30년 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지를 나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The management practices usually involve defining a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여기 단절의 근거가 있어요. 이 글에서는 아닙니다. 여기 a more desirable 이라는 표현 있죠. 더 나은 미래 상태야.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more desirable condition이 있으려면 less desirable condition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손 안 댔을 때의 상태. 여기 있죠? 얘보다 더 나은 상태를 정의하는 걸 포함한데 그 다음에 implementing management actions designed to push or guide ecosystem toward that condition. 그러한 조건으로, 즉 더 나은 조건으로 환경을 진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갖다 넣는 게 포함된다. Managers need confidence in the likely outcomes. 자, 매니저들은 적어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 The likely outcomes. 요 얘기죠. 내가 예견한, 내가 개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그런 확신도 없이 감히 생태계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조치를 취하면 이 생태계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런 짓 하는 거라고. 같은 말이야, 그러면. 자, 이러한 전통적이고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접근은 상당한 수준의 예측력을 요구하고요.
이런 예측은 must be developed at appropriate spatial and temporal scales. 상당히 어느 정도 시공간적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컨피던스가 필요하다며. likely outcome에 대한 컨피던스가 필요하잖아요. likely outcome은 뭐야? predictive ability지.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To illustrate this.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찾아보자고. 이것이 뭔데, 여기? 이것을 묘사한다? 여기서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approach는 아닐 것 같고요. 문맥상 저건 아닐 것 같고. 그나마 단수명사로 쓸 수 있는 거는 predictive ability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예측력. 그럼 예측력을 묘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일단 넣어보자. 예측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고려해봐라.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ic change. 기후변화를 예견하는 데 있어서 있는 불확실성을 고민해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한 기후변화에 생태계가 반응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민해봐라. 그리고 어떠한 결과, 네가 취하려는 행동이 그러한 기후변화의 효과를 뒤집기 위해서 어떠한 효과를 낼 건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봐라. 결국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고려해봐라 라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해보자고. predictive ability라며. 이제 예측력이야, 예측력. 내가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고민해봐라. 앞뒤가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럼 주어진 문제 여기 단절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넣어보자. 유감스럽게도 다 필요 없고 The future not only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자, 미래는 전례 없을 뿐만 아니라 but it also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예견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상당한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린 제대로 예견할 수 없어. 이걸 보고 싶으면 이런 불확실성을 한번 생각해봐. 얘네, 여기네, 그치? 여기서 이 자체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었고 predictive ability가 우리한테 없다는 거, 우리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넣고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불완전한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운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내시면 돼요. 4번에 집어내시면 되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풀면 이제 보이다시피 영어는 수학이랑 좀 달라요. 3점짜리 문제가 반드시 2점짜리 문제보다 더 어렵다는 보장이 없어. 최고 오답률이 반드시 3점짜리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 출제자들이 잘 판단을 못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 3점짜리라고 무조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2점짜리라고 아유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면 돼요. 자, 11번 볼 건데 11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11번 왜 어렵냐면 이 단절의 근거 잘 안 보여요.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memory often plays tricks. 자, 기억은 종종 우리 낚는다. 이 양반에 따르면 우리는 unwarranted, 이거 권한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권한 없는, 좀 부당한 이런 뜻이겠지. 우리는 부당한 중요성을 부과한다. 어떤 기억에? Memories that are the most vivid. 가장 생생한 기억에. 그래서 그러므로 가장 쉽게 회수될 수 있는 기억에 우리는 부당한 중요성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잘 기억나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그렇잖아. Our memory makes it easy to remember the event. 자, 어떤 이벤트를 기억하기 쉽게 하냐면 that are unusual and striking. 일반적이지 않고 놀라운 이벤트를 잘 기억하기 쉽게 해요. Not the events, not the many events that are normal and dull. 일반적이고 지루한 이벤트는 잘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1번 앞뒤는 정확하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억이 우리를 낚는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되는 거잖아. 기억이 우리 어떻게 낚아? 마치
나한테 의미 있는 그 생동감 넘치는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나의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억 그냥 싹 날려버린다. 이거는 기억이 우리를 낚는 게 되겠죠. 2번 The self-serving bias works because 자, 이러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편견은 작동한다. 여기 self-serving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가보자. 2번이 답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일단 가본다. 자, 이건 왜 작동하냐면 There are also many processes of memory that can be biased. 편향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duce welcome results.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향될 수 있는 기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은 작동한다. Memories are continually distorting in self-serving ways. 그러니까 기억은 왜곡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왜곡되는 거야? 내가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왜곡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치? 얘는 같은 말인 것 같아. 이게 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지금 기억하는 거잖아. 나한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건 기억에 삭제하는 거니까 self-serving way로 지금 distort 한다라는 거는 괜찮은 내용입니다. 3번 최근의 연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everal forms of cognitive bias cause distortion. 자, 여러 형태의 인지적 편견이 이러한 왜곡을 가져오는데요. 이것은 has a bearing on theories of agenda setting, priming, framing, which argue that how people respond to the news is strongly influenced by what is most easily readable and accessible from their memories.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렵기 시작해. 여기부터 턱턱 막히기 시작한다. 가보자. 자, 이것은 bearing on, has a bearing on. 여기 나와 있죠, 이 표현. 몸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거든.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중요 순위를 설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요. 프레임을 씌우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뭐겠어, 그럼 this가. 이 앞문장 전체 아니겠어요? 어떠한 인지적 편견이 우리의 기억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그 현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this 단절은 아니잖아. 이건 앞문장 전체 받으면 되는 거라고. 자, which argue that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람들이 뉴스에 반응하는 방법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에 의해서? What is most easily and readily accessible from their memory. 자, 그들의 기억에서 가장 쉽게, 그 다음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나 봐.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해석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 계속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근데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it may be the manipulation of memories in individual minds. 이때 강조문입니다. maybe, that 빼고. 그럼 이만큼을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지. The manipulation of memories in individual mind. 우리 개별적인 생각 속에 있는 기억의 왜곡, 기억의 조작이 primes, frames, and sets the agenda. 뭐가 아니고? 뉴스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의 기억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린 중요한 것들을 설정한다. 실제로 들은 정보가 아니고. 내용은 잘 이어집니다. 정말 엄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in such cases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가 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 위로 올라가 보는 거야. 자, 만약에 뉴스에 대한 기억이 잘못됐거나 왜곡됐거나 일부가 유실됐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한 상태라면 어떨까? 이게 그러한 경우 아니겠어? 이러한 경우들에는 이러한 조작들이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지 실제 일어난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걸. 왜냐면 4번 문장이 거의 제대로 해석이 안 되거든. 4번 문장이 거의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여기 in such case가 단절이기 때문에 넣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그런 거 할 수 있어. 얘는 그럼 어떻게 푸냐? 끝까지 간 다음에 위에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이 이렇게 되면 어떨 건데?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왜곡된다. 마지막 문장에 갖다가 끼워 맞추면 되는 거죠, 얘는. 그래가지고 이건 실질적으로 단절로 풀기는 좀 어려웠고요.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사실 좀 어려워. 많이 어렵지, 이거는. 자, 그리고 우리 12번으로 가볼 건데 2층은 쉽습니다.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방금 봤던 8번과 11번이 마지막이고요. 12번부터는 비교적 풀만할 겁니다. 혹시 11번 맞춘 사람 있나요? 이게 아마 오늘 푸는 문제 중에 가장 좀 난해하고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은데 12번으로 가보죠. 자, 이 친구 쉬워요, 이제. One way to catch a ball is to solve all the differential equation. 자, 공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모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뭘 지배하는? 그 공의 trajectory, 이 궤적을 지배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야. 또한 as well as your own movements and at the same time reposition your body based on these solutions. 자, 이 공의 궤적과 너의 움직임에 관련된 미분 방정식을 풀고 그 해답에 따라서 적절하게 너의 몸을 위치시키는 게 공을 잡는 하나의 방법이래. 근데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머릿속에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거야, 그치? 이게 어떻게 계산해, 그거? 계산 못해, 미분 방정식 머릿속으로. 유감스럽게도 너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장치가 머릿속에 당연하지. 당연히 없어요. 없어. 그래서 너는 solve a simpler problem, 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여기서 문제 해결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저 instead 연결사인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instead는 앞뒤로 긍정, 부정 뒤집어준다 그랬죠. 그치? 그럼 이게 뒤에 you solve a simpler problem, 이게 긍정이니까 앞에 부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문 어디 있죠? 너는 미분 방정식 푸는 장치가 없어. 대신에 너는 더 간단한 문제를 풀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야? 너는 미분 방정식을 안 풀어 라는 얘기죠. 너는 복잡한 문제를 안 풀고 대신 쉬운 문제를 푼다. 이렇게 대치시킬 수 있겠지. How to place a glove most effectively between the ball and your body. 너의 몸과 공 사이에 글러브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을까라는 비교적 더 간단한 문제를 풀게 된다. The cerebellum, 이게 뇌에 있는 어떤 기관입니다. 이 친구 뭐라고 추정하냐면 Your hand and the ball should appear in similar relative position. 너의 손과 공이 유사한 상대 위치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만약에 공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 너의 손은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면 너의 손에게 뭐라고 할 거야? More quickly. 야, 빨리 움직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글로 풀어놔서 그렇지 당연한 거죠. 공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야, 빨리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 이걸 글로 얘기하니까 좀 길어 보이는 것 뿐이죠. 자,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은 by the cerebellum to map sensory input onto muscle movements. 자, 요거 이만큼 있지. 얘가 여기 액션스를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by the cerebellum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요 투부정사를 좀 거리를 띄워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저 맵은 연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매핑하다라고 하지. 매핑하다. 매핑하다가 연결시키는 거잖아. 코드 짜가지고. 자, 우리의 감각 인풋과 이 근육 움직임을 연결시키는 이런 간단한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공을 잡을 수 있게 한다.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여기까지 전혀 단절이 없고요. 그러니까 너의 세레블럼은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that you could catch the ball. 너 공 잡을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다른 선수랑 충돌할 가능성이 커. 그러므로 너 웬만하면 그 공 잡지 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갑자기 공을 안 잡는 사례를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요 앞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분 방정식이란 저 말도 안 되는 해결책 이외의 방법으로 공을 잡을 수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안 잡을 수 있는 사례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기 단절이겠지? 올라가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린 또한 세레블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심지어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레블럼이 반드시 내가 이 공을 잡는 걸 전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야. 내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도 있다고. 막 뛰어나다가 내가 이 속도로 열심히 뛰어가면 저기 뛰어오는 중견수랑 나는 정면 충돌할 것 같아. 이것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럼 어떻게?
제가 작게 놔둬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5번이죠.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가보죠. 자, 13번은 그 A와 B를 비교하라는 형태의 글인데, 요거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일단 시작해보자. Trade Secret Laws aims to promote innovation. Trade Secret Law. 무역 비밀법? 뭐 비밀보호법, 뭐 대충 이런 말인 것 같아. 비밀에 관련된 법이야, 비밀. 자, 비밀에 관련된 법은 aims to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 it accomplishes this objective.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in a very different manner.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뭐보다? 특허 보호보다. 에? Trade Secret Law랑 특허권이라는 이 두 개의 개념이 목표가 똑같은 거야. 둘 다 혁신을 촉진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notwithstanding the advantages of obtaining a patent.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허를 얻는 것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가들이 prefer to protect their innovation through secrecy. 많은 발명가들이 비밀을 통해서 그들의 발명품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They may believe that the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그 특허를 등록하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secrecy better protects their investments and increases their profit. 이거를 특허 등록할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비밀로 하고 있는 게 나한테 더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hey might also believe, 그들은 또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invention can be best utilized over a longer period. 더 오랜 시간 동안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보다? A patent would allow. 특허권이 허락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발명품이 있을 때 이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 그렇지? 첫 번째 방법은 특허를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특허 등록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내 특허권을 침해할 수 없게 되지. 그렇지? 또 하나의 방법은 특허고 지랄이고 그냥 애초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상품만 만들어서 팔고 이 안에 무슨 기술이 들어간지 애초에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야. 이게 비밀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요 양대산맥이 있겠지. 자, 그러니까 혁신이 있으면 첫 번째 비밀을 통해서 그냥 애초에 뭐 특허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이거 만들 거야. 나랑 우리 회사 사람들만 알게 이거 만들 거야. 이게 약간 그런 거야. 헤인즈 케찹 이런 거 있지. 헤인즈 케찹.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케찹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오뚜기 케찹을 더 많이 먹지만 헤인즈 케찹이 훨씬 토마토 향이 강해요. 근데 헤인즈 케찹에 그 들어가는 이 구성 요소들을 특허로 등록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어떻게 못 따라해? 그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그 회사에 5명도 없대. 아무도 모르는데 레시피를. 이게 비밀을 통해서 그들의 비밀을 그들의 특허를 지킨 거야, 실질적으로. 두 번째는 특허권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권은 예컨대 헤인즈 케찹이 우리 이러한 반영비로 케찹을 만들었어요. 이거 다른 회사가 못 따라하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장단을 비교했을 때 필자는 사람들이 비밀로서 자기의 혁신을 보호하는 걸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 특허를 등록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특허를 등록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자기한테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특허권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특허가 내가 알기로 70년인가 20년인가 그렇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엄청 길지 않아요. 헤인즈 케찹은 1800년대부터 있었던 회사란 말이야. 걔네가 만약에 처음에 특허 등록했으면 70년 후에 특허는 해제됩니다. 그럼 모든 전 세계 케찹 회사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 근데 애초에 이걸 비밀로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뭐 특허고 지랄이고 누구한테 간 적이 없잖아. 이 비밀은 회사에 5명밖에 모른다니까. 얘는 뭐 특허 70년이고 170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냥 회사 망할 때까지 지네만 알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만 처리하면 비밀로 유지하는 게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4번 Once the idea is released. 자, 일단 아이디어가 방출되면 그거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거예요. 어떠한 근본적인 규범 아래서 자유시장 경제. 뒤엔 필요 없고 일단 방출되면이 중요해요. 일단 방출돼. 아니 왜 방출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방출이 돼? 이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 그 비밀이 깨트려지면이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리 비밀이 특허보다 좋더라도 헤인즈 케찹 5명 중에 1명이 발설하면 어떻게 되는데? 한 명이 발설해가지고 한 명이 나가서 자기 회사 차리면 어떡해? 그 레시피를 아는 한 명이. 그럼 특허로 보호할 수도 없는 거잖아. 이건 특허 등록도 안 했으니까. 그냥 바로 시장 정확하게 양분되는 거예요. 요런 말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누군가가 그 비밀을 깨트린다면, 누군가가 그 비밀을 유출시킨다면 4번 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장이 위에 있어요. 자, 보면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however. 자, 그러나 이런 비밀에 대한 어떤 보호 조항이 없이는 이걸 법적으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치가 없으면 그 인벤터는요. 어떠한 위험을 부담해? 직원 또는 계약 당사자가 그 비밀 정보를 누설할 위험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서 정보를 보호하는 거랑 특허를 등록해서 보호하는 것 중에 이게 일반적으로 더 나아. 근데 이게 낫기 위해서는 여기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비밀이 보장이 안 되면 이거 새 나가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땐 차라리 특허하는 게 나았겠지. 자, 그래서 들어갈 말이 여기 4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게 작년 수능 문제였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지. 풀 수 있지, 이 정도는. 자, 14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 당신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네. 자, by their very nature. 그들의 아주 그 본성에 따라서 the concepts of maintenance and repair. 유지와 보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검토돼요? 과정 중심적 관점에서 검토된다.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하나도 모르겠어. 전혀 이해가 안 돼, 이 문장은.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요. The focus is related scholarly disclosure often revolve. 자, 이 집중은 관련된 어떠한 이 학술적 발견의 집중은 보통 어디를 공전하냐면 the lifespan or life cycle, 수명에 공전한다. 어떤 사물과 기술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물과 기술의 수명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 여러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아니 뭐 discourse 이런 거, 근데 이것도 별로 중요한 단어 아니고, 이거 해석이 안 돼.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문장이. 괜찮아.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maintenance and repair are considered practice. 이 친구들은 유지와 보수는 어떠한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어떤 관행이야? That have the potential to prolong the existence of objects. 어떠한 물체의 존재를 연장시킬 잠재력이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아니 당연하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 이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유지와 보수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유지 보수가 안 되면 고장나면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근데 AS 센터가 있으니까 고장나도 고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직까지. Ensuring their sustained utilization over an extended period. 자, 더 연장된 기간 동안 그들의 지속된 사용을 보장하면서. 뭐 어쩌자는 거지? 여기까지 내용이 뭐 단절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필자의 주장을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다음 문장 보세요. 이 문장이 지랄이다. 엄청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그럼 우리 이 중에 어디를 읽어야 되고 어디를 안 읽어도 되는지 빨리 골라가지고 잘라내야 돼. 안 읽어도 되는 거를. 그럼 잘라보자고. 자, 이 양반들은 critically engage with
anthropomorphic metaphors. 어떠한 비유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유 표현을 쓴다는 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정보가. 어떤 비유인지가 중요하지. 비유 표현을 쓴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어떤 비유인지 한번 보자고. That imply a biography of things. 사물의 자서전을 암시하는 비유 표현을 쓴다. 얘도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중요한 정보 아닌 것 같아. Appropriately highlighting that. 자, 대절 이하를 강조하면서 이 내용이 중요하겠네. 그럼 이 대절 이하의 내용이 이 문장의 핵심인 겁니다. 하이라이팅이라고 필자가 박아줬잖아. 강조하면서 이걸 강조한대. 이걸 읽어야지. Conventional understanding. 자, 전통적인 이해가 어디에 대한 어떤 기술의 수명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provides 제공한다 an incomplete definition 불충분한 정의를 제공한다. 전통적 이해가 불충분하다. 기술의 수명에 대한 전통적 이해가 불충분하다. 화가 나지 이러면 이제 글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뭐 화가 나야 돼 이제. Additionally 저기 있네 해결의 단서가. Additionally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기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적어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슨 말인지 안다면, additionally가 뭔지 안다면. 자, additionally는 자, 이걸로 푸는 거예요, 문제는. 얘는 우리가 흔히 쓰는 in addition이랑 같은 말이죠. 연결사로.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이거? 게다가지, 게다가. 게다가야. 나열이잖아. 그럼 앞뒤로 뭐가 있어야 돼? 예시 1, 예시 2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앞에 additionally 앞에 있는 얘기랑 additionally 뒤에 있는 얘기가 예시 1, 2로 연결된지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얘가 틀린 거야. 그럼 해보자. additionally 앞에 무슨 문장이 있었어? 내가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게 괜히 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핵심 근거라니까 additionally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 있는 내용이 예시로 연결돼야 되는 거야. 전통적 이해가 잘못됐대. 그리고 나서 additionally 뒤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objects may enter recycling. 어떤 사물들이 재활용될 수도 있고요. second hand cycle. 중고 거래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예시 1, 2가 돼, 이게? 이거 안 되지. 이걸로 푸는 거야. 여기 끊어준 거야, 그래서. 보시면 additionally는 얘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끊을 수는 없어. 4번 문장에서 additionally랑 얘는 붙어 있단 말이야. 4번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린 뭔 알아? 이만큼은 한 덩어리야, 확실히.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이게 아니겠네. 뭔가 재활용 또는 중고 거래를 해요라는 비슷한 예시가 위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추상적인 저런 일반 진술은 저기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졌다고 보고 올라가 보는 거지.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다. 현실에서 Objects do not convert to a linear life cycle model. 이 사물들은 1차적인, 직선적인 이 생애 주기 모델에 순응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they undergo breakdown, 고장나기도 하고요. await repair, 수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그 지하실에 처박혀 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Only to be rediscovered and repurposed later. 나중에 재발견돼서 다시 사용되는 거야. 얘가 아니고 여기 뭐가 들어갔어야 돼? 재사용이야. 재사용. 재사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재활용 또는 중고거래가 되기도 한다. 이것만 가지고 풀면 돼요. 위에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이거는. 풀 수 있겠어요? 이거 왜 별 2개짜리인지 알겠지? 고3들은 이걸 알아. 고3들은 additionally를 가지고 글을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해석이 하나도 안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글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6개 이어서 볼 거니까 우현 씨, 우리 잠깐만 카메라 좀 일시정 좀 해줄까?
감사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게 됐네 거기가. 고생을 하는구만. 자, 옆에 이제 과거 기출 볼 건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최근 기출보단 쉬워요. 우리 방금까지 풀었던 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들이고 여기 이제 그 이전 문제들인데 삽입은 최근 들어서 근 한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유형이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푸는 문제들은 여태까지 풀었던 것보다 쉬울 겁니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사실 단절 없다? 단절 없어 이거. 근데 엄청 쉽게 풀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85%랑 15% 있지. 15%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 어렵다는 보장은 없어요. 얘는 15%에 해당되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단절이 없어도 위에 거 읽는 순간 바로 답이 보인단 말이야 얘는.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이거는. 자, resident bird habitat selection. 이 resident bird는 어떤 지역에 주거하는 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아닌 애들이야 얘네들은. 자, 이 친구들의 그 이제 주거지 선택은 seemingly a straightforward process, 간단한 과정으로 보여요. In which a young dispersal individual moves until it finds a place. 얘가 장소를 찾을 때까지 옮겨 다니는 거야. 이거 왜 흔들리냐 이거? 나만 흔들리는? 괜찮? 뭐지? 그럼 무너지나? 자, 어떤 장소를 찾는 거냐면 where it can compete successfully to satisfy its needs. 자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그냥 돌아다니는 걸로 보인다. 최초에는 이러한 필요성은, 이러한 요구는 오직 뭐만 포함했어? Food and shelter. 음식과 보호소만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 중에 새가 옷을 입진 않잖아요. 새는 보통 누드잖아. 그러니까 식주만 포함한 거야. 식주만. 자, 그러나 eventually, the young must locate, identify, and settle in a habitat. 자, 어떠한 주거지에 살아야 되냐면 that satisfy not only survivorship. 그러니까 이거겠지. 식주뿐만 아니라 but also reproductive needs. 아, 이거네. 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 이 친구들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식주가 충족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주거지도 필요했다. 일부 경우에는 the habitat that provides the best opportunity for survival. 이 survival, 즉 식주에 대해서 최고의 가능성을, 최고의 이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주거지가 may not be, 뭐가 아닐 수도 있어. the same habitat, 같은 주거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랑? as one that provides for highest reproductive capacity. 즉 식주에 집중하다 보면 번식 가능성을 놓칠 수도 있고 번식 가능성에 집중하다 보면 식주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 식주가 잘 되는 주거지가 있고 번식이 잘 되는 주거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항상 겹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얘네들은 집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 여기 있는 이 식주의 필요성이랑 번식의 필요성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뻔한 얘기죠. 자, 근데 migrant however. 자, 그러나 철새들은, 이 친구들은 적절한 주거지를 쉽게,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서바이벌에 집중한 주거지를, 생존에 집중한 주거지를 그들이 번식하지 않은 시기에 쉽게 고를 수 있고, 또 번식 시기에는 어디 고르면 되는 거야? 번식이 쉬운 주거지를 고르면 되는 거야. 철새는 원래 움직이잖아요. 얘네는 매 계절마다 다른 곳에 살고 있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번식 시즌엔 번식하기 좋은 데 가 있고 번식 안 할 때는 그냥 먹고 살기 좋은 데 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 주거지를 정해가지고 사는 새들이랑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us, 그러므로 habitat selection during these different periods.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다 철새 얘기거든, 이만큼이. 내가 이거 이렇게 대충 읽는지 알아요? 저 주어 문장 봐봐. 아니, 보기 전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단절 없죠. 이 4번 앞까지 resident bird에 대한 얘기고, 그러나 철새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절의 근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쫄 수 있는 글이야. 난 좆됐나? 또 안 보이네? 위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resident species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하고 개별적인 이 주거지에 살고 있는 새들은 may be forced to balance cost, 어떠한 비용을 균형 맞추도록 강제될 수 있다. 번식과 식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강제될 수 있대. 그리고 저게 thus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resident bird 얘기의 맨 끝단항에 있어야 되지, 얘는. 그러므로 하고 얘네들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태기를 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이 자리에 그냥 넣으면 되겠죠. 얘는 사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치? 위에 읽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정도 보고 자 2번으로 가보죠. 2번까지 보고 자 3번은 넘어간 다음에 4, 5, 6으로 가볼게요. 신, 자냐? 자 2번 보자. Designers draw on their experience of design when approaching a new project. 자, 디자이너들은 그림 그린다. This includes the use of previous design. 자, 이것은 기존의 디자인의 사용을 포함한다. That they know work. 그들이 작동한다고 알고 있는 기존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데 이게 어떤 디자인이냐면 designs that they have created themselves. 그들이 만든 디자인과 그리고 those that others have created. 다른 놈들이 만든 디자인을 사용하는 걸 포함한다. 그 디자이너들이 당연히 어떤 그림 그리면서 타인의 작품을 참고하지 않겠어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닮아가는 거 봐. 이제 이 지금 아이폰처럼 생겼잖아 이거. 옆에 보면 아이폰이잖아 그냥. 베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재영이 형 죄송. Others creation.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은 often spark inspiration. 영감을 촉발시킨다. That also leads to new ideas and innovation. 자,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로부터 우리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뻔한 얘기예요. 단절 없어 아직. This is well known and understood. 자, 이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이해된다. 그러나 the expression of an idea is protected. 어떤 아이디어의 표현은 보호받는다. 어디에 의해서? 저작권에 의해서. 자, 그리고 people who infringe on that copyright. 자, 그러한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들은 can be taken to court. 법원에 출석당할 수도 있고 기소될 수도 있다. 단절 없죠. 다른 사람이 디자인으로부터 내 디자인에 도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조질 수도 있다. 아주 문제 없잖아. This means, 자, 이것은 예를 들어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 4번 문장이 연결되려면 얘에 대한 예시가 밑에 나와야 돼요. 저작권이 보호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소송을 당할 수 있다에 대한 예시가 있어야 돼. 예컨대 누가 어떤 저작권을 위반해가지고 소송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뒤에. 근데 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that while there are numerous smartphones all with similar functionality. 자, 많은 스마트폰이 비슷한 기능 가지고 있지만 this does not represen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자, 이것은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얘가 얘에 대한 예시가 돼요? 안 되지. 우리가 찾은 정보는 뭐였어? 어떤 사람이 디자이너가 뭔가 잘못 베꼈다가 조져진 사례를 찾았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없네. 그럼 위로 가볼까? Note that copyright covers the expression of an idea, not the idea itself. 자, 뭘 기억해라?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에 대한 저작권이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해. 아,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3번은 넘어가고 4, 5, 6만 좀 마무리해 봅시다. 3번은 어렵지 않아. 저건 rather 가지고 부정어 찾아. 이거만 알려줄까? 이거 있잖아. 여기 부정어. Nothing preordained. 요거 가지고 rather 끼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읽고 나서 풀었긴 할 텐데 이것도 그 15%에 해당된 유형 중에 쉬운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rather이 항상 앞에 부정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 부정어 rather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4번 바로 보자. 4번 Imagine I tell you that Maddie is bad. 자, 메리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자, 어쩌면 넌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냐면 내가 이거를 도덕적으로 나쁨을 얘기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넌 아마도 뭘 추론할 거냐면 나는 메디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또는 나는 네가 메디를 안 좋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알게 될 거야. 하여튼 비슷한 말들. 이런 맥락을 고려했을 때 아직 1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읽은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그러나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the particular sort of way in which Maddie is bad. 자, 그러나 내가 메리가 나쁘다고만 말하면 너는 뭘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 더 디테일한 감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메디가 나쁜지에 대해서 너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단순히 쟤는 나쁜 년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쟤가 왜 나쁜 년인지 몰라. 나쁘다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여러 개가 있어. 나쁜 년이라는 건 쟤가 나랑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한 8명이었어. 이걸 수도 있고, 쟤는 학교에 불 질러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이걸 수도 있고, 뭐 또 이제 또 뭐가 있을? 또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쟤는 사람 간의 약속을 잘 안 지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쟤는 맨날 약속에 늦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어떤 면에서 나쁘다라는 걸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얘 나빠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왜 나쁘다는 거지? 정확히 어떤 면에서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궁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 이거는. Her typical character trait and the like. 자, 왜냐하면 people can be bad in many ways.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그럼 얘는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나쁘다 말고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한 예시가 뒤에 나오겠네.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함축적이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며. 대비해서 이런 말을 쓰면 사람들은 알 거야. 이런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자, in contrast, if I say that Maddie is wicked. 자, 이건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나쁘다랑 좀 달라요. 사악하다라는 건 나쁘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그 뉘앙스가 숨어있는 단어지. 사악하다는 건 전혀는 저 사람 죽일 년이야. 약간 이런 의미잖아. 쟤는 사람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아니지만 약속에 늦었다고 해서 사람을 사악하다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그렇지? 바람 폈다고 해서 사람을 사악하다고 하진 않잖아. 사람 죽일 정도는 돼야 사악하다 한단 말이야. Then you get a more sense of her typical action. 자, 그럼 너는 그녀의 일반적인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치?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나쁜 건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악하다고 얘기하면 아, 이거구나 쟤는. 상당한 년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잖아, 우리가. 자, the word wicked is more specific than bad. 사악하다라는 단어는 나쁘다라는 단어보다 더 특정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연결되지. 사악하다가 나쁘다보다 훨씬 더 정의된 단어잖아. 훨씬 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s more detail. 더 많은 디테일이 있다. 자, 한번 잘 구분해봐. 잡아봐. 여기 nevertheless 자리가 어디예요, 이거? 이거 자리 여기지, 연결사니까. 그렇지? 여기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디테일이 있다. 랑 앞에서 똑같은 말 하지 않았어요? 직접 문장에 wicked라는 단어는 bad라는 단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더 특정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더 많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이게 nevertheless로 연결이 돼? 이거 두 개 같은 말이지. 같은 말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얘가 답이야.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I have still not exactly pinpointed Maddie's character since wickedness takes many forms. 난 여전히 이 메디의 성품을 정확하게 특정해내진 않았어. 왜? 사악하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개의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보단 더 많은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표현입니다. 4번에 바로 짚어주시면 되고, 정확하게 연결사를 이용해서 푼 방법이에요. 이게 아주 정석적인 풀이야. 여기 풀 수 있겠지? 자, 5번 가보자. 자, 대부분의 기관에서 an employee's immediate supervisor evaluates the employee performance. 자, 즉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직속 상사가 어떤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감독관이 또는 그 상사가, 직속 상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원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을 하는 데 대해서, 그 과제를 배부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직원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Should supervisor rate employees on performance dimension? 자, 이 직속 상사가 직원들을 평가해야 하는가? 어떠한 면에 있어서? They cannot observe. 그들이 관찰할 수 없는 면에 있어서도 평가를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별로 단절 없어. 지금 단절 안 보여. 그렇지?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근데 안 보이는 영역은 어떻게 평가할까? 물어본 거잖아. 이거 어떻게 평가해? 이거 없애기 위해서 점점 많은 기관들이 360도 평가, 즉 내 위, 옆, 아래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지침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Employees are rated not only by their supervisor, 그들의 상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료들, 고객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각면에서 평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들의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평가가 된대. 그러니까 진짜 다방면 평가지 이게. 그래, 아직 안 끊어져. The reason for this approach. 자, 이런 접근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often coworkers and clients or citizens have greater opportunity. 더 많은 기회를 가집니다. 뭐 하기 위한? To observe an employee's performance. 그 직원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 그렇지, 모든 걸 상사가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단절이 없어. 그래서 위로 가봐야지. 자, 문제는 뭐냐면 Supervisors often work in locations apart from their employees. 자, 그들의 직원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장 정도 되면 가까이 있으면 파티션 치고 있을 거고 멀리 있으면 다른 방에 있을 거고 진짜 멀리 있으면 본사에 있잖아. 멀리 있단 말이에요, 상사가. 높으신 분일수록 보통 본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are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그들의 이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를 제대로 관찰할 수 없다. 아, 그러면 얘가 2번이나 3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확실해. 저 물음표 앞뒤로 들어가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2번 고른 놈들이랑 3번 고른 놈들의 수가 거의 일치해요. 그럼 답 2번이야, 3번이야, 이거는? 둘 다 말이 될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우리 문제 보면 너무 이제 클리셰한 얘기인데 가장 적절한 곳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적절할 거란 말이야. 어디겠어요? 3번? 2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혹시? 2번을 안 골랐었대. 지금 해설을 듣고 나니까 2번에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3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자,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종종 이 사람들은 종종 관리자들이 직원이랑 떨어진 곳에서 일한다는 게 문제야. 그런 경우에 관리자들이 지네가 볼 수 없는 면까지 평가를 해야 될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2번이고요. 3번 이렇게 간다. 관리자들이 지네가 볼 수 없는 면에 대해서도 직원을 평가해야 될까? 그러나 문제는 종종 관리자들은 직원을 못 본다는 거야. 이 however이 물음표 다음에 3번으로 간 길을 끊어버리지. 이 물음표 다음에 however이 올 수는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however는 이 질문이랑 이 주어진 문장 사이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구조상. however는 뒤집어야 되잖아, 내용을. 근데 이 문제랑 여기서 질문하는 거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이 발생한 거잖아. 이 사이에 however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해가 되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평가해야 될까라고 물어본 거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평가해야 돼.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 요렇게 가긴 어렵다는 거지. 그치? however이 요 주어진 문장이랑 요 사이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넣어주면요. 그럼 however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잖아. 이 문장이랑 얘 사이에 however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주어진 문장과 요 질문 사이에 단절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답이. 요거는 3번 고른 친구들이 꽤 많았던,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전에부터 수업할 때 그랬어요, 이건 항상. 자, 마지막 6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해 봅시다. The power and knowledge as well as ignorance. 힘과 지식 그리고 무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생산적이고 어떠한 구성적인 관계에서. 뭐 어쩌라는 거야? 통치자들은 뭘 아냐면 power cannot be executed without knowledge. 힘이 지식 없이는 통치되기 어렵다는 걸, 그러니까 실행되기 어렵다는 걸 알아. 그리고
conquerors, 지배자들은 뭘 이해했냐면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어요. for dominating a territory, 어떤 영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워가 knowledge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걸 알아 라고 얘기하고, 통치자들이 정보 없이는 영역을 점령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 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건 둘 다 knowledge에 붙어 있는 거죠. 아직 ignorance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야. 계속 가보자. So since the 20th century, Western societies have defined themselves as knowledge societies. 자, 20세기 이후에 이 많은 서구 사회들은 그들 자신을 지식 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노란색으로 다 같은 걸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이 어디냐면 where knowledge is essential for social organization and productivity. 같은 말이죠. 노란색이지. 자, 예컨대 secrets. 비밀? 여태까지 지금 여태 얘기는 지식이랑 정보였어.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비밀이 필요해? secrecy, secrets. 비밀은 필수적이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초기 현대 사회에서. 그게 개인들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통치된다고 믿던 그런 초기 시대에 비밀이 필수적이었다. 끊어졌죠. 여태까지 얘기는 싹 뭐였어? 싹 knowledge였어요. 네,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봤던 ignorance라는 개념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오게 되고 이 두 개가 for instance로 연결될 리가 없겠지. 그래서 답 3번이에요. 위에 읽어보면 자, 동시에 The lack of knowledge proved to be important. 지식의 부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통치에 있어서 지식도 물론 중요해요. 정부는 알아야 돼. 하지만 대통령이 아는 모든 걸 내가 알아야 될까? 나는 좀 몰라야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지금 좀 어렵겠구나. 대통령 저기 계셔가지고 그 양반이 정상적으로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상한 짓을 안 해가지고 나와 있어. 이 양반이 내일 주석궁에 미사일을 날릴 계획일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가 전면전을 그냥 먼저 때리기로 막 그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지금 내가 알면 되겠냐고. 내가 알면 문제가, 나 그거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라방 키지. 라방 켜가지고 나 저기 신 내림을 받았는데 내일 전쟁 벌어진다. 이거 씨발 내가 내일 안 벌어지나 봐라. 나랑 이거 만 원 뭐야 10억 방 할 사람 해가지고 벼락부자 되지. 그러면 나간 사람 그런 거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은 좀 몰라야 되는 게 있어.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으로부터 지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가 주어진 문장이었어요. 여기 3번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예시로 for instance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7번부터 18번까지 총 12문제 풀 거니까 12문제 정도 풀 거니까 잘 풀어 오시고, 아마 우리가 토요일에 수업이 없어. 우리 반은 알지? 토요일에 수업이 없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할 겁니다. 목요일에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그거는 영상 좀 꺼져.